네, 안녕하세요. 예, 제가 잘 모르는 분야들이어서 열심히 좀 메모를 해서 질문을 해보려고 했는데 이미 좀 질문도 많이 넣어주고 계셔가지고 가능하면 현장 질문을 좀 많이 받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글로벌 세션이고 실리콘의 핫한 트렌드를 알려주는 게 오늘의 저희의 미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시간이 오바돼서 한 30분 넘게 저희가 좀 시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연사별로 저희가 질문을 한 두세 개씩 드리고 현장 질문을 드리는 방식으로 하면서 좀 자유롭게 운영을 할 예정이고요. 가장 먼저 첫 번째 발표하신 저희 박사님 시간을 좀 많이 놓치셔가지고 꼭 하고 싶은 말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면 아까 마지막 섹션의 타이틀이 AI in As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영역에 있어서 지금 가장 눈에 띄는 트렌드 말씀을 너무나 하고 싶었는데 못하셨던 게 있다면 한두 개 꼭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사실 동굴 속에서 숨어만 지내다가 이런 공개된 장소에 나온 지가 너무 오랜만이라 시간을 많이 놓쳤습니다. 그 광고에서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거는 전통적인 정말 머신러닝 분야의 기술들이었고요. 그리고 현재 24년 그리고 내년에 많이 각광을 받거나 주목을 받게 될 기술들은 뭐니 뭐니 해도 이제 생성형 AI 부분에 집중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그 광고물을 제작하는 데에도 사실은 상당한 비용이 들잖아요. 우리가 어떤 제품을 만들었을 때 TV 커머셜을 쉽게 못 하잖아요. 왜 못해요? 그거를 찍고 배우를 섭외하고 제품을 놓고 비디오를 에디팅하고 커머셜 퀄리티 어떤 비디오까지 나오는데 상당히 많은 시간과 노력과 돈이 들죠. 그렇지만 이제 생성형 AI 기술을 쓴다면 그런 이미지, 비디오, 보이스, 텍스트의 제너레이션이 정말 그 커머셜 퀄리티의 수준으로 가능한 시대가 왔고 이제 많은 광고 플랫폼들이 이제 그런 생성형 AI 기술들을 광고주들에게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24년에 저희 회사는 물론이고 경쟁 광고 플랫폼에서 집중하고 있는 부분은 이런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광고 컨텐츠를 만들어주는 것도 많은 AI 도움으로 쉽게 될 것 같고 실제로 비딩하는 아까 말씀 주셨던 것도 좀 더 효율적이고 좀 더 많은 분들이 할 수 있게 될 것 같고요. 특히 좀 눈에 띄었던 건 저는 광고 쪽에서는 AI 서치가 요즘에 좀 핫하잖아요. AI 서치라는 게 생기는 순간 사실 광고 수익 모델, 광고 프로덕트도 많이 바뀔 것 같은데 이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맞습니다. 그 서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요즘에는 그냥 구글 서치에도 보면 그 젠 AI 그 제일 상단에 생성형 AI로 서머리가 된 서치 형태로 이제 제공이 되기도 하고 특별히 젠 AI에 특화된 서치 엔진이 따로 출시되고 있기도 하죠. 근데 여기에 보면은 수많은 광고의 기회가 사실 생긴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이제 광고는 그 수요와 공급의 그 경제 원리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수요자 측면에서 그 광고 서머리에 나오는 다양한 광고의 그 기회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수많은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네. 보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저도 구글을 다녀서 거의 광고 수익을 먹고 사는 회사잖아요, 사실은. 광고를 먹고 살고 그걸로 기술 개발하고 이렇게 가는 회사다 보니까 아까 광고 시장이 엄청 크다. 그래서 이렇게 적용이 된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혹시 이렇게 큰 시장이어서 AI가 광고를 넘어서 좀 많이 적용되고 있는 분야가 좀 눈에 띄시는 곳이 있는지 그리고 반대로 여기 진짜 큰 시장인데 아직 AI가 안 들어갔어. 그래서 앞으로 돈 벌려면 여기 가거나 기회가 많아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분야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너무 어려운 질문인데 사실 최근에는 쪽집게 강의를 부탁드린 건데, 네네. 네. 네, 너무 많은 사실 모든 그 산업 분야에 그 머신러닝 또는 AI, 뭐 생성형 AI, LLM 기술들이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어느 한 특정 분야를 참 딱 손으로 꼽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뭐 다양한 분야에서 뭐 많은 기회가 있을 것 같고 제가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은 사실 제가 질문을 좀 음, 바꿔서 대답을 드리면 저희 같은 이제 삼성전자는 이제 대기업이잖아요. 그런데 항상 많은 솔루션을 개발을 하려고 하고 사업화를 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내부에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사실은 그 인하우스에서 from the scratch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찾고자 하는 기회들은 광고 플랫폼 입장에서 찾고자 하는 기회들은 예를 들면 뭐 생성형 이미지, 생성형 비디오, 뭐 생성형 텍스트, 보이스 뭐 여러 가지들의 영역에 있어서의 어떤 협업의 기회를 많이 찾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야에서는 계속 대기업 입장에서는 네. 예, 상대 파트너를 찾고 있고 기회들이 많이 열려 있을 거라고. 네. 약간 질문의 의도는 사심을 담아 저희가 기후테크를 투자를 많이 해서 그 분야를 말씀해 주시길 바랬는데 그게 나오진 않았던 것 그거는 같습니다. 뒤에 따로 가서. 네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른 두 분이 좀 지루하실 것 같으니까 다른 분들께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롱님은 뭐 저도 아까 말씀하신 브런치 열심히 보고 아 이런 게 있구나 하고 힐끗힐끗 약간 계속 보고 있고 다른 행사도 한번 뵙긴 했는데 아까 구조를 좀 설명해 줬잖아요. LP, GP 그리고 스타트업이 있다. LP 입장에서 한번 궁금한 거는 그러면 최근 저희 트렌드 세션이니까 최근 LP들이 좀 관심을 가지는 GP가 있는지 이게 GP의 이머징 VC 같은 성격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어떤 스테이지를 주로 하는 VC 혹은 어떤 섹터를 주로 하는 VC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좀 최근 눈에 띄었던 트렌드가 있으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또 다시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트렌드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일단 재미있는 트렌드 중에 하나는 미국의 극한에서 얘기를 하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벤처 캐피탈 생태계 자체가 원래 컸지만 더 커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VC 아까 그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원웨이 벤처즈라든지 이런 분들도 저도 다 만나고 그랬었는데 굉장히 스페셜한 스페셜티를 갖고 있는 VC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근데 그 스페셜이 뭐 업계 스페셜이라든지 아니면 그렇게 이민자에 대한 스페셜티도 있지만은 스테이지에 대한 스페셜티도 있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반대로 생각하면은 10년, 15년 전에 벤처 캐피털 하면은 얼리 스테이지에 투자를 하는 투자자 끝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벤처 캐피털 하면은 뭐 멀티 스테이지 하는 데도 있고 우리는 프리만 해요. 뭐 시드만 해요. 우리는 그로스만 해요. 이런 식으로 스테이지만 해도 굉장히 다양화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LP로서 가장 재미있게 본 부분 중에 하나는 자, 그렇게 다양성이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LP로서 어떤 스테이지에 투자를 하면 어떤 리턴을 익스펙트를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거고 그 원래 초심으로 들어가자라는 관점에서 프리시드, 시드를 투자를 하는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워낙 또 미국은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경쟁도 정말 치열하거든요. 좋은 분들한테는 모두가 돈 투자하고 싶어 하니까 한국도 그렇겠지만은 그런 상태에서 그 비싸지기 전에 회사들이 그 빠른 상태 아직 쌀 때 아직 그 계란인 상태죠. 부화되기 전에 그 상태를 찾을 수 있는 VC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고 열심히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연결해서 그러면 사실 말씀 주신 대로 미국은 그러면 되게 초기에 투자하는 VC에 LP들이 관심을 가진다고 하셨는데 최근 워낙 엑싯 마켓에 대한 얘기가 너무 많고 뭐 한국 특히 뭐 2015년쯤에 이제 펀드들이 많이 생기면서 이제 마무리해야 되는 시점이 다가오면서 뭐 LP들도 이제 수익률을 조금 더 보게 되고 뭔가 IRR 이런 게 중요해지면서 VC들이 좀 프리 IPO나 이렇게 많이 뒤쪽으로 가려는 움직임도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 그럼 실리콘밸리는 좀 일어나지 않는 것 같고 그죠? 어떤 점이 이 차이를 만드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사실은 비슷한 일이 실리콘밸리에서도 일어나고 있고요. 만기가 됐는데 점점점이잖아요. 왜 돈을 안 돌려줄까? 이 GP 분들이 대한 그런 이제 많은 컨버세이션은 들어가 있고 그 중에서도 아까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조금 연결해서 대답을 드리면은 프리시드, 시드, 얼리 스테이지가 인기가 있는 이유 중에 또 다른 하나는 아직 꿈을 팔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만기를 지금 줄 수 없어요. 왜냐면 5년, 10년 후니까. 네, 지금 장이 나쁘지만은 5년, 10년 후에는 좋아질 거예요. 라는 이제 꿈을 팔 수 있기 때문에 얼리 스테이지가 인기가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반대로 그 크로스라가 그렇다고 해서 회사들이 나쁘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뭐 IPO 안 했다고 해서 그 회사가 나쁘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 M&A가 안 됐다고 해서 그 회사가 나쁘다고 그럴 수는 없는 거고 좋은 회사지만 그런 기회가 없었던 것 뿐이기 때문에 그런 우량 회사를 찾아서 투자를 하는 예를 들어서 뭐 세컨더리라든지 이런 플레이어들이 또 굉장히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또 그런 것들도 저희도 굉장히 이제 심도 있게 보고 있고
저희 LP들한테도 어떻게 하면은 빨리 가급적 그리고 많은 이제 그 회수금을 돌려드릴 수 있을까를 GP분들과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까 1999년도 어떤 그런 변화기였고 2009년도 뭔가 변화기였다고 말씀을 주셨던 것 같아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 AI로 인한 변화기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서 세 분 다 질문에 답변 주셔도 될 것 같은데 이게 뭐 스타트업 투자 씬에 어떤 영향을 좀 주고 있는지 아니면 뭐 비즈니스적인 기회적인 측면에서 좀 눈에 띄는 게 생겨나고 있는지 네, 궁금합니다. 뭐 답변을 원하시는 분이 한 분 주시면 한두 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지장 변호사님은 이렇게 얘기하셔가지고 제가 변호사님한테 질문을 하나 드려도 될까요? 이건 아, 네, 무섭지만 말씀하세요. 저는 이제 샌프란시스코에 살고 있는데요. 그 샌프란시스코 한때 굉장히 이제 사람들이 다 빠져나갔다라고 이제 말씀을 많이 했는데 사실 사람들이 되게 많이 돌아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AI가 이제 워낙 탤런트가 많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돌아오고 있는데 아까 프레젠테이션에서 뭐 25% 50% 분이 스타트업을 구성하고 있는 게 이민자라고 하셨는데 그 AI 붐이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이민자가 많이 늘었는지 궁금해요. 코너 속의 개인적으로- 코너로 네,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AI에 대해서 이렇게 두려움이 많은 만큼 미국이 선두권을 갖고 싶은 그런 의욕도 많기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에서 AI 관련해서는 이런 그런 디렉티브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AI 쪽에 그런 기술자들은 조금 특혜를 줘라. 근데 그게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우호적으로 보라는 거죠. 뭐 O1 비자라든가 NIW 비자라든가 좀 이렇게 회사에서 취업을 반드시 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그런 비자들에 대해서 AI 기술자들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하는 얘기가 나왔었고 이런 부분은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서도 크게 바뀔 것 같지는 않아요. 미국이 앞서가는 그런 분야니까.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두 분 뭐 답변 주실 게 있으신 게 없다면 주지장님께 제가 연결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 질문이 사실 실리콘밸리로 많이 오냐가 첫 번째 질문이었고 아까 만나 뵙자마자도 좀 여쭤봤어요. 근데 AI를 넘어서 그냥 창업가들, 한국의 창업가들이 좀 더 많이 오는 게 보이시는지 혹은 좀 주저하는 모습이 좀 더 보이시는지 최근 트렌드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워낙 오래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플로우는 있어요. 그런데 실리콘밸리를 대체하는 곳이 아직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셨고 미국에서도 뭐 대대적으로 떠들었는데 실리콘밸리에서 무슨 엑소더스 그래서 뭐 텍사스나 뭐 이런 그 주정부에서 세금을 안 내는 곳으로 많이 빠져나가고 이제 그런다는 얘기가 있었지만 아까 우리가 얘기 나눴던 이런 이코시스템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실리콘밸리에 너무나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얻어낼 수 있는 것들이 딴 데서는 없거든요. 아무리 리모트로 일하고 그런다고 하더라도 그 중심지에 있는 것과는 틀려요. 그래서 여전히 대단한 영향력을 갖고 있고 특별히 이민자들은 거의 다 실리콘밸리를 목표로 하고 있죠. 어느 나라에서든. 사실 창업이 목적이고 회사 비즈니스를 하는 게 목적이다 보니까 아까 말씀 주신 제가 만나 뵙고 여쭤봤는데 비자 너무 많아서 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떤 걸 좀 선택하는 게 가장 현실적인지 조언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나 혼자만 갈 거면 그러면 O1 비자라든가 NIW 같은 그냥 혼자만 해결하는 비자 쪽으로 좀 포커스 하실 수가 있고요. 그게 아니고 나도 가지만은 한국계 같이 갈 임원들이라든가 코파운더 뭐 중요한 직원들이 있다면 E2 비자나 L1 비자라는 것이 좀 make sense 해요. E2는 투자를 한다라는 건데 그게 무슨 뭐 몇십억을 하고 이게 아니라 한 2, 30만 불 선에서도 E2 비자라는 거를 시도해 볼 만해요. 예. 싸제가 한 그 정도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걸 얘기하나요, 이기혜 대표님? 네. 예, 그래서 그 정도로도 시작할 수 있고 이 장점은 그러면은 E2라고 그 회사가 그 내셔널리티가 국적이 정해지면 같은 국적인 한국 분들을 계속
모시고 올 수가 있어요. 중요한 그런 포지션으로. 그래서 어떤 분들은 본인들이 아예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받지 않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 E2라는 거를 놓치고 싶지 않아서 비자가 워낙 적다 보니까 L 비자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한국에 본사가 있거나 아니면 뭐 미국에 본사가 있고 한국이 지사든지 해서 이렇게 corporate relationship이 있는 상황에서는 해외에서 1년 이상 일했던 좀 중요한 직원을 이제 모시고 올 수 있는 비자거든요. 그래서 한국 대기업들이 많이 쓰죠. 뭐 삼성, LG 뭐 이런 회사들이 L 비자를 굉장히 많이 쓰고 뭐 E2를 쓰는 경우도 있고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 질문이 많이 들어와서 이거를 좀 저희가 활용해 보려고 하는데 트럼프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제가 질문을 읽어드릴게요. 트럼프 당선인이 최근에 미국 대학 졸업하는 모든 이에게 영주권 제공해야 한다라고 언급했는데 이게 신빙성이 있나요? 전혀 없죠. 한 말이든 그냥 그때 이제 여기 앉아 있는 사람한테 푹 하는 것이면 던지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네. 두 번째 질문 같이 드릴게요. 공화당이 이민 정책에 대한 레토릭이 아무나 받는 게 아니라 더 교육받고 도움이 되는 이민자를 받지라는 논리를 펼쳤는데 유학생에게 더 유리한 비자 발급의 기회가 있을 가능성이 없는지. 이게 유학생한테 특별하게 가능성이 더 있지는 않고요. 그러나 항상 더 고급 기술직, 고급 인력에 대한 디자인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NIW 같은 National Interest Waiver라고 해서 좀 석사학위 이상의 소유자라든가 뭔가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 이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비자를 주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트렌드는 계속될 것 같지만은 유학생한테 더 유리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 좀 그 에듀케이션에 대해서 또 그 반대파가 많고요. 공화당은. 그리고 이제 비자를 지금 한국 주한미 대사관이 굉장히 행정 수속을 많이 해서 많은 케이스들이 홀드가 되거나 refuse 되는 케이스가 지금 굉장히 많이 늘었거든요. 그건 지금도 그런데 앞으로 더 늘 것이라고 보여요. 그게 모든 비자 카테고리에 해당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유학생한테 더 특별하게 이렇게 좋은 상황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한 개 더 드리도록 할게요. 주디창 변호사님께 아까 마지막에 이민자 관련 VC 얘기를 해주셔서 주신 질문 같습니다. 최근에 미국 VC들의 인종 편향에 대한 자료를 봤습니다. 결국 투자를 결정하는 것은 사람이라 소수 인종에 대한 개개인 심사역의 태도도 궁금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뭐 파운더가 예를 들어서 한 분은 뭐 우크라이나 출신의 난민으로 굉장히 성공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이 갖고 있는 개인의 어떤 퍼스펙티브가 있겠죠. 그런데 뭐 아까 제가 언급했던 마이클 크리거 같은 분은 브라질 분이에요. 인스타그램을 창업하신 분. 그 어떤 민족이냐는 게 중요하지는 않은데 그런데 그 민족과 그 성향이라던가 이런 게 영향을 미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트워킹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네트워킹을 하려면은 사실은 다양한 좀 관심사가 있어야 되고 네트워킹 하는 자리에 가서 누구를 만난다는 거는 불가능해요. 누구 하나하고 어떤 그 매치가 돼야 되는데 이미 유명하지 않으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네트워킹 한다는 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예, 그러면은 근데 한국 분들이 네트워킹 하는 데 가시면은 좀 이렇게 어콜드하니까 음식만 많이 드시는 분들이 그 얘기 굉장히 많이 하세요. 저희가 친한 분이 굉장히 유명한 케이터링 하는 비즈니스 하시는 분인데 네트워킹 이벤트 하시는 분들이 한국 그 네트워킹 할 때는 음식 좀 덜 하라고 돈을 아끼는 게 아니라 먹기만 한다고. 그래서 예, 이제 이런 거를 깨고 나가야 되는 이런 그리고 우리 너무 좀 공부만 하는 거 그거 좀 깨고 뭐 컨버세이션을 하고 우리가 뭔가 통하려면은 그리고 아이디어도 아까 성공 사례들 보면 다양하잖아요. 무슨 뭐 웹툰으로 나가시기도 하고 옛날에 그 빅키 같은 경우에 호창성 대표님, 문전 대표님, 예? 비디오 동영상 뭐 그 동시 자막이던가
뭐 이런 그런 다양한 관심사가 있었기 때문에 또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nationality보다는 우리 한민족은 한인들은 또 조금 더 이렇게 약간 뻔뻔해지는 좀 그런 실력은 좀 늘려야 되지 않을까? 좀 말이 이상한 데로 가서 죄송합니다. 문화가 워낙 중요하니까 네, 네트워크와 그걸 강조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 질문 중에 흥미로운 걸 골라보려고 했는데 그래도 가장 많이 온 얘기가 있어서 요거는 간단하게 짚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실리콘밸리 분위기가 어떤지에 대한 이야기, 긍정적인지, 뭐 어떤 변화가 예상되시는지 영롱님께 질문 주셨습니다. 아직까지는 제가 느끼는 차이는 사실은 없어요. 얼마 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 느끼고 있지 않지만은 선거 전에 이제 분위기를 생각을 하면 이번이 굉장히 달랐던 게 다들 아시다시피 보통 VC들은 자기의 정치적 색깔을 잘 드러내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굉장히 많은 VC들이 누구를 지지한다라고 성명을 내거나 실질적으로 많은 돈을 도네이션을 하거나 했어요. 그게 이번에 굉장히 다른 점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포트폴리오 펀드들 중에서도 그런 성명 낸 막 누가 했지 하고 보니까 저희 막 포트폴리오 펀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왜 이거 했냐고, 왜 이름을 거기다가 굳이 했냐고 하니까 뭐 예를 들어 자기는 너무 신념이 그분은 이제 해리스를 지지하는 쪽이었는데 그 해리스를 신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중장기적으로 자기 펀드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보다도 신념을 자기는 갖고 그렇게 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이 제가 두 분이 있어서 두 분한테 다 물어봤는데 바로 문자 보내갖고 똑같이 답장을 주셨어요. 그 말은 뭐냐면은 뭐 트럼프가 됐더라도 그런 분들은 뭐 그런 거 상관없이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 점에 대해서는 뭐 굳히지 않고 굽히지 않고 계속 갈 것 같고 같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반대에 보면은 뭐 트럼프 지지하는 VC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뭐 그런 분들은 뭐 지금 굉장히 되게 좋아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뭐 그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트럼프와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으신 분들이 아닌 이상 뭐 얼마만큼 직접적으로 그분들한테 베네핏이 있을까라는 점에 대해서는 저는 퀘스천 마크를 갖고 있고요. 예, 그래서 앞으로 더 봐야 될 것 같은데 한 가지 더 아까 그 전 질문에도 잠깐 대답이 되는데 인종 편향이 심하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저는 한국에서 고등학교까지 나왔고 일본에서 10몇 년을 살았고 지금 미국에서 거의 10년 가까이 살고 있는데 미국이 뭐 인종 편향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가장 평등해요. 외국인에 대해서. 한국 외국인 되면 막 아직도 외국인이다 이러고 그러잖아요. 일본도 그래요. 미국만큼 평등한 데가 어떻게 보면 기회가 많은 곳도 없을 것 같아요. 그 말은 뭐 트럼프가 됐건 해리스가 됐건 잘하시는 분들은 기회를 찾을 수 있는 뭐 그런 지역인 것 같기도 하고 그게 펀드가 됐건 창업자가 됐건 그래서 너무 어떻게 보면 신경을 안 쓰시고 자기의 그 실력이라든지 갖고 있는 거를 이제 트레인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희 수연님께 온 질문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로 보도록 할게요. 주요 광고 매출처는 어떤 플랫폼인지, 플랫폼에서 수수료는 어느 정도 비율을 차지하는지 궁금합니다. 삼성 에즈 쪽에서 말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생소하기 때문에 사실 삼성 에즈라는 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질문이 좀 포괄적이긴 한데 제가 좀 해석을 해서 설명을 드리면 주로 광고 매출이 어느 플랫폼에서 이 되는지에 대한 것은 아마 이 삼성의 그 지면을 팔 때 어느 플랫폼에 연결해서 어디 쪽에서 수익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질문인 것 같고요. 저희가 연결되어 있는 익스체인지 SSP만 하더라도 수백 개가 즉 다시 얘기하면 우리 광고 기회가 이렇게 생기면 수백 군데의 애드버타이저 플랫폼에 연결이 돼서 그들로부터 이제 비딩에 대한 요청을 받는 형태로 이제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어서 너무 많은 사실 플랫폼이 있어서 어느 거를 특별히 말씀을 드리기는 좀 곤란하지만 뭐 주로 이제 모바일 지면 그리고 TV 지면에 특화된 DSP 익스체인지들이랑은 거의 대부분 다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수수료라고 말씀하는 건 아마 DSP 사업을 여쭤보신 것 같은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DSP 입장에서는 광고 캠페인을 돌리고 광고주들에게
임프레션 노출당 얼마를 과금을 하는 형태, 혹은 앱 인스톨 하나를 해주면 얼마를 과금을 하는 형태인데, 아까 보니까 여기 그 게임 그 스타트업 하셨던 분도 계시고 그래서 아마 그분 되게 잘 아실 것 같은데,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가 앱 인스톨 하나를 해주면 광고주에게 예를 들어 10불을 차지하면 우리가 DSP 입장에서는 그거를 10불보다 훨씬 싸게 사서 앱 인스톨을 하나를 만들면 그 차액이 저희의 이제 이익이 되겠죠. 이런 형태로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머신러닝의 효율성이 되게 중요한 상황입니다. 이해가 되죠? 네, 한 가지 더 드리면 비즈니스 모델 관련된 내용인데요. 퍼플렉시티도 비즈니스 모델을 되게 광고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실제 아직 수익 모델에 있어서 많은 고민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광고가 수익을 내지 못한 젠 AI 기업들의 생존 방법으로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시는지 의견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젠 AI 기반의 서치 엔진이 퍼플렉시티인데 되게 잘 아시는 분인 것 같네요. 근데 아직은 이제 그 서비스가 태동이 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 같은 경우에도 삼성의 여러 아까 서비스들 많이 제가 좀 보여드렸잖아요. 여기에 처음부터 광고를 싣게 되면 사용자들에게 약간 그 프로덕트 익스피리언스를 저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광고를 도입할 때는 굉장히 좀 조심을 해야 되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왜냐하면 광고로 인해서 이제 프로덕트 MAU나 프로덕트 익스피리언스가 떨어지면 결국은 그 공멸하는 길에 이르기 때문에 광고를 잘 녹여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인 이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근데 퍼플렉시티도 이제 나온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 안에서 어떻게 광고를 녹여낼지, 그 안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를 어떻게 다시 피드백, 피드포워드해서 머신러닝에 활용을 할지는 좀 더 이제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생존 전략이라고 보면 그 한 분야에서 그 서비스를 경쟁력 있게 만드는 것이 사실은 가장 핵심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기본 중에 기본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 서비스가 좋지가 않은데 그 안에서 광고가 잘 될 수도 없고, 좋지 않은 서비스에서 생성이 되는 어떤 다양한 데이터들이 유용할 리가 없을 것 같은 그런 기본적인 관점에서 서비스의 경쟁력이 핵심일 것 같습니다. 영롱님께 한 번 더 질문 드릴게요. 펀드 현재 트렌드가 궁금합니다. 역시 AI 쪽이 핫하겠지만 최근 VC 시장이 안 좋아진 현재 펀드 분위기 궁금합니다. 결국 그냥 AI 쪽일 수도 있지만 현재 어떤 분야가 가장 핫한지 궁금한 질문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뭐 AI는 뭐 워낙 핫하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그 VC 시장이 안 좋다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게 이제 좀 뜯어보면은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펀드들이 그 펀드레이징 굉장히 안 된다 하는데 잘 된 또 되게 잘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빈익빈 부익부가 되고 있는데 유명한 곳들 블루칩이죠. 뭐 앤드리슨 호로위츠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코슬라 이런 데는 굉장히 오버서브스크라이브가 아직도 되고 있고요. 신흥 VC만 해도 유명한 곳이 이제 쟁쟁한 분들이 하는 곳은 저희가 투자한 데를 포함해서 금방 이제 오버서브스크라이브가 되는 펀드 원래 모집하려는 금액보다 더 많은 분들이 그 투자를 하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 같은 사람들은 두 가지 그런 트렌드가 있는 거 하려고 하는 거는 그런 펀드들, 블루칩 펀드들을 빨리 찾는 거죠. 누구보다도 빨리. 그러니까 시드 투자랑 굉장히 비슷해요. 스타트업 투자랑 굉장히 비슷한데 빨리 찾아서 빨리 컨빅션을 만들고 빨리 투자를 하면은 이제 투자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 아니면은 되게 잘하는 데인데 투자랑 펀드레이징은 다른 얘기잖아요. 그래서 투자는 되게 잘하는데 펀드레이징은 못하는 분들도 있어요. 반대도 있고, 반대는 최악이죠. 투자는 못하는데 돈만 잘 모을 수 있으니까. 예. 근데 이제 투자는 잘 하시는데 펀드레이징을 잘 못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이제 저희 같은 내가 이제 열심히 찾아갖고 이분은 되게 잘하는데 왜 펀드레이징 뭐 영업을 잘 못하시는 분들일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분들 열심히 찾는다든지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제가 아는 다른 펀드 분이 저한테 얘기한 건데, VC 마켓은 그 자동차의 그 가스 그 메타랑 똑같다고. 그게 이제 뭐라죠? 기름이 없다고 나와도 그래도 한 50km, 100km 가잖아요. VC장에서 힘들다, 돈 없다 했는데 있어요. 갈 수 있어. 예. 그래서 그렇게 쟁겨놨다가 그런 좋은 데다 투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VC들만 해도 그렇고 LP들도 그렇고 다 똑같은 것 같은데, 그래서 아까 그 박사님께서도 그 기본에 충실하다는 표현을 쓰셨는데, 정말 좋고 기본에 충실하고 실력을 갖고 있으신 분들은 뭐 시장 관계없이 오퍼튜니티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저희 변호사님께 너무 질문을 안 드린 것 같아서 20년 정도 지금 도움을 많이 주셨으니까 한국에서 이제 실리콘밸리나 혹은 미국으로 가려는 창업가들에게 정말 줄 수 있는 꿀팁 같은 거, 이게 뭐 네트워크 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커뮤니티 혹은 뭐 카톡창, 모르겠어요. 실질적으로 좀 도움을 많이 줬던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을 얘기해 주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어디 가면 이거 진짜 여기서만 알 수 있어. 전혀 없는데 두 분은 있으세요? 보세요. 너무나 창구가 다양하기 때문에. 예. 그러면 뭐 한국인이 받을 수 있는 좀 혜택 같은 게 있을까요? 어떤 기관이라든지. 많죠. 한국은 사실 굉장히 그 스타트업의 정부에서부터 많이 이렇게 지지해주는 그런 나라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실리콘밸리에 제가 시작했을 때부터 이미 한국 정부에서 나와서 산호제에 그 원 노스 스트리트인가요? 저 잊어버렸는데 굉장히 큰 부지에 스타트업을 서포트하는 그런 곳을 세웠어요. 예. 그래서 당시 아이파크라고 불렸고 이제 이름이 계속 바뀌면서 그래서 굉장히 그 앞을 내다본 거죠. 당시에는 거기 뭐 별거 없었어요. 산호세가. 예. 근데 점점 내려왔으니까 실리콘밸리가. 그래서 그런 이렇게 중심적인 곳에 정부에서 이렇게 지원하는 곳이 있고 그래서 거기서 인큐베이터 같은 역할도 해주고 많은 그 네트워킹도 해주고 또 뭐 제가 언급했던 뭐 프라이머사제 그런 파트너분들께서는 뭐 1년에 한 번씩 대규모로 또 이런 만남을 주선하셔서 그래서 오늘 이런 미팅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은 이제 또 미국에서 굉장히 이제 크게 하셔서 다양한 분들이 서로 만나고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자리도 많이 만들어 주시고요. 또 이렇게 아이디어를 주시니까 뭐 실리콘밸리에서 오랫동안 이제 뭐 K그룹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로 한인 과학자들, 뭐 한인 엔지니어들, 뭐 대학생들 이런 그룹들이 꽤 많이 모이고 활동을 굉장히 잘했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거기를 직접적으로 안 가봐서 이렇게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었으나, 그러나 그런 많은 그룹들이 모여서 사실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뉴스에 나온 거 말고 그거보다 훨씬 많은 성공 사례들이 있거든요. 예. 요즘에 중기부에서도 여러 가지 이벤트를 하고 있고, 특히 오늘 중기부에서 한일 또 스타트업 행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오퍼튜니티는 많으니까 그 도어녹을 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이제 시간이 거의 사실은 끝났어요. 그래도 한마디씩 조언을 해주시거나 공유해주고 싶으신 게 있으면 마무리 멘트 듣고 저희 세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롱님부터 하겠습니다. 조언이요. 혹은 투자 뭐 트렌드 네. 알려주셔도 될 것 같아요. 못 말한 트렌드. 알겠습니다. 네네네. 이거는 제가 어저께 다른 이벤트를 했어서 거기서 들은 얘기고, 굉장히 공감을 하는 거였는데, 투자자로서 굉장히 중요한 자질 중에 하나가 컨트러리언 뷰인 것 같아요. 모두가 아니라고 할 때 예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 예를 들어서 AI가 모두가 얘기하고 있지만은 이미 좀 늦었을 수도 뭐 그 AI 어떤 부분에 있어서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투자자를 꿈꾸시는 분이 계시면은 남들이 모르는 뷰를 갖고 있는 것, 그리고 그거를 맞다고 끝까지 주장할 수 있는 용기를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VC를 하던 펀드를 하건. 네. 네, 감사합니다. 박사님. 네, 저는 뭐 스타트업에 종사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에 이제 종사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올해 머신러닝 인력도 상당히 많이 채용을 해봤습니다. 근데 AI 머신러닝의 기회는 산호세 혹은 베이 쪽에는 항상 열려 있고 채용의 기회는 많고, 그리고 학생분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아까 질문 내용을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박사를 하신 분들은 F1 OPT로 채용을 하고 F1 OPT 기간 중에 H1B도 지원을 해드리고 있으니 삼성 광고 머신러닝 팀에 지원하시라. 많은 네. 지원을 갑자기 회사 홍보가 됐는데 기회가 있습니다.
100명 이상의 팀을 거느리고 계신다고 하니까 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 미국은 경쟁이 너무 심한 것 같아요. 그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항상 그 바텀의 10%, 15%는 항상 그 옵티마이즈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다만 또 이렇게 비즈니스에 이제 성과가 나는 팀에서는 또 대규모 채용이 있기도 하니 기회가 많은 곳에서 또 많은 도전을 하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변호사님. 저는 인내심을 좀 얘기하고 싶어요. 처음에 내 기술이 너무 좋고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나는 이스타 비자로 미국에 가서 3개월이면은 이런 VC들을 만나고 뭐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좀 차근차근 해야 될 것 같고요. 어떤 면에서는 한국보다 미국이 기회가 크기도 하고요. 또 시장 자체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러나 한국에서보다 미국이 또 쉽지는 않거든요. 같은 나라에서 하는 것보다 외국인으로서 한다는 거는 또 그만큼 장애물이 많은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뭐 피해 간다던가 아니면 조금 빨리 간다던가 이런 생각으로 진출할 곳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내가 정말 열심히 해서 이 큰 마켓에서 거기에 내 자리를 만들겠다라고 할 때는 정말 많이 각오하고 희생할 생각, 그 오랜 기간을 투자할 생각, 이런 생각을 갖고 가신다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제가 볼 때는 미국이 어떤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레이시즘이 있는 반면에 왜 창업자들의 50%가 성공한 기업들의 스타트업의 50%가 이미그랜트 파운더가 있겠어요. 그만큼 그 사람들에게 기회를 줬다라는 것 아니겠어요? 네, 저는 좀 인내심이라는 키워드를 생각해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내심 있게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옆에 뒤에 계신지 제가 몰랐어요. 네, 저희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패널분들께 박수 부탁드릴게요.